안녕하세요. 부식이TV의 부식입니다. 2억 이하 국민평수 부산 아파트 영상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빠밤 3억 이하 국민평수 부산 아파트 영상입니다. 2억 이하에서 나온 곳은 제외했으며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촬영했습니다. 참고로 조사하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틀리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보시는 분이 불편하다 느끼는 부분은 그분의 느낌이 맞다는 점 등을 알려드리면서 영상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지 진짜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대본 쓰고 있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순간, 편집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터널 증후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격려하는 댓글 부탁드리면서 71기 아파트 스타트! 첫 번째로 온 곳은 해운대구 반송, 정확하게는 윗반송이 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왜 윗반송이라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체감상 아랫반송이 지대가 더 높은데 더 낮은 윗반송을 왜 윗반송이라고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무튼 윗반송에 위치한 반송동 사만그린타운 1차입니다. 95년식 560세대 7개 동입니다. 31평이 최근에 1억 8,800만원에 거래되었고 최고가는 2억 3,600만원이었고 고가는 2억 6,300만원, 저가는 2억 1,000만원입니다. 입주민 이야기를 보면 윗반송에서 가장 괜찮은 아파트지 않을까 라고 하네요. 초품화에 각종 편의시설 가깝고 깔끔하고 차량 감지기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하철이 조금 멀다고 합니다. 1차가 있으면 2차가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1차 건너편에 성벽처럼 서있는 사만그린타운 2차입니다. 참 이쁘장한 꽃길을 가진 BMC 반송지구 뒤편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성벽처럼 아래를 내려보고 있는 반송 사만그린타운 2차는 1997년식이고 22년 9월에 32평이 2억 3,500만원에 거래됐고 매물의 호가와 저가는 2.2억에 나와 있습니다. 입주민들 의견은 뒤에 산이 있어서 바람이 잘 불고 숲내음도 좋다고 하고 어르신이 살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기장 교리로 왔습니다. 사담을 추구하면 전 교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여기 교리에서 부동산 사기를 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교리에 있는 기장 한신 그린코어입니다. 95년도에 사용수이 났으며 9개동 1131세대입니다. 23년 3월에 32평이 2억 6천에 거래가 있었고 실거래 재고가는 3억 5천, 현재 매물은 호가는 3억 3천, 저가는 2억 6천입니다. 입주민 이야기는 아파트 관리도 잘 되고 근처에 시장이 있어서 살기는 좋은데 주차가 안 그래도 적은데 입주민이 아닌 분들까지 주차를 해서 최악이라고 하네요. 기장군청 뒤편에 있는 기장 우신 네오빌이라는 아파트로 왔습니다. 저는 여기 처음 와봤습니다. 주변에 뭐 없어서 조용하게 지낼 듯 합니다. 다만 대로 때문에 살짝 단절될 느낌도 나고 그러네요. 기장 우신 네오빌은 6개동 524세대로 2003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32평이 22년 9월에 2억 7,900만원에 거래가 됐고 실거래 최고가는 2억 9,800이었고 국평 매물은 2억 5천부터 2억 8,500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입주민 코멘트는 동대산에 타고 오는 산세바람이 여름에는 에어컨보다 시원하고 조용하고 주차는 여유있다고 하고 단점으로는 인프라가 약하다고 합니다. 기장 교리에 위치한 교리 태형 아파트로 왔습니다. 교리 태형 아파트는 교리 초등학교를 품은 초품화입니다. 그리고 일강 신도시랑 바로 연접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신도시 상권도 이용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교리 태형 아파트는 5개동 545세대의 95년식 아파트고 최근 거래가는 22년 11월에 2억 1,500만원에 거래됐고 최고 거래가는 2억 6천이었으며 매물 호가는 2억 3,500, 저가는 2억 3천입니다. 입주민들 의견은 근처에 조용하고 큰 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 좋고 평지에 초품화, 주위에 상권이 많다고 합니다. 정관으로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정관 동원 노야주크 1차로 왔습니다. 2013년식이고 1028세대 1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강천을 끼고 있고 단지 배열이 이뻐서 그런가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상쾌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근 거래가는 30평 79타입이 2억 7,800만원에 23년 3월에 거래가 됐고 실거래 재고 금액은 3억 8,800만원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고가는 3억 8천이고 저가는 2억 8천입니다. 입주민 댓글을 살펴보니 자강천이 있어서 산책하기 좋고 한전지원금으로 관리비가 저렴하고 평지에 초등학교가 가깝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아파트 상가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정관 동일스위트 1차에 왔습니다. 정관 중심상권이랑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정관 동일스위트 1차는 19개동 1758세대로 2012년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국평 최근 거래 금액은 23년 3월에 2억 9,500만원에 거래됐으며 최고가는 4억 2,600만원, 현재 매물은 2억 9천부터 4억 6천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입주민 코멘트는 인근에 24시간 운영되는 더마트와 중심상권까지 도보 10분 거리, 코앞에는 정관 학원 밀집도 1위 상권을 누릴 수 있어서 자녀 키우기에는 최고라고 합니다. 이번에 보실 곳은 같은 아파트 아니고요. 정관 동일스위트 2차입니다. 정관 동일스위트 2차는 16개동 1638세대고 2013년에 사용승이 났습니다. 국평 최근 거래 금액은 3억으로 23년 3월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실거래 재고가는 3억 6,500만원이었고 현재 매물은 2억 8천부터 4억까지입니다. 입주민 의견은 아파트 단지 상가가 아쉽고 정관 번화가까지 도보로 꽤 걸어야 되지만 단지 커뮤니티가 아주 만족스럽고 초중고가 붙어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정관 동일스위트 2차에서 다음 블록에 있는 이지더원 2차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동일 2차와 특별히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지더원 2차는 12년도에 사용승이 낮고 8개 동 756세대 아파트입니다. 최근 거래가는 23년 3월에 2억 8,700만원이었고 최고 거래금액은 4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매물은 호가는 4억 5천, 저가는 2억 7,500입니다. 입주민 코멘트를 찾아보니까 난방 배치라서 따뜻해서 난방비는 적게 들고 이지더원은 강폭 거실이 워낙 자랑이라 거실이 40평만큼 넓다고 합니다. 다음은 저 앞에 보이는 이지더원 2차로 왔습니다. 모전초등학교, 모전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아쿠아 드림파크라고 수영장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촬영한 시간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학교 시간이라 역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정관이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지더원 1차 이야기로 돌아와서 11년도에 사용승이 났으며 13개 동 978세대가 거주 중에 있습니다. 32평 최근 거래 금액은 23년 3월에 2억 6,500만원이었고 최고 거래 금액은 3억 6,700만원이었으며 현재 매물은 2억 5천부터 4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입주민 이야기를 찾아보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이지더원의 시그니처 강북 거실의 이야기를 하시네요. 금정구 청년동으로 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공기 좋은 걸로는 여기가 1티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정산에 위치한 청룡동 경동아파트입니다. 지하철역이랑 직선으로 800m 이상 거리에 있지만 아무래도 도보보다는 마을버스나 자차를 추천드립니다. 대신 공기는 찐으로 좋을 것 같아요. 경동아파트는 6개 동 612세대며 1997년에 입주했습니다. 국평이 22년 9월에 최근 거래가 일어났으며 매매 금액은 2억 7천이었습니다. 실거래 최고 금액은 3억 2천이고 매물은 2억 6천부터 3억 3천까지입니다. 입주민 이야기도 숲세권에 공기 좋고 시원하고 번잡하지 않아 좋다고 합니다. 구소동 구소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구소 우성아파트로 왔습니다. 구소동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학원가가 좋은 거는 다들 아시죠? 아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구소 우성아파트는 14개 동 1118세대로 1994년도에 입주했습니다. 30평이 2억 8천에 23년 2월에 거래가 있었고 실거래 재고가는 3억 8천까지 했으며 매물은 호가가 4억, 저가는 2억 7천입니다. 입주민 코멘트도 초등학교 가까운 게 장점이고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고바이나 주차 부족이 있지만 살다 보면 적응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사직 2차 삼정그린코어 아파트를 찍으러 왔습니다. 제가 멍청하게 온천동 삼정그린코어를 찍는 바람에 영상이 없습니다. 무튼 동래구면서 촉품하면서 사직동인데 가성비 최고의 아파트라 생각이 듭니다. 삼정그린코어 사직 2차는 2006년도에 입주를 했고 560세대 7개 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평 최근 실거래가가 23년 2월에 2억 9,500만원에 거래가 됐으며 실거래 최고가는 4억 7,500만원이었고 현재 매물은 호가가 4억 7천, 저가가 3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입주민 이야기를 보면 사직동에서 이 가격으로 살기 진짜 좋은 아파트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만덕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지하철역이랑 버스 정류장, 만덕터널이 가까운 만덕대성타워에 왔습니다. 만덕대성은 5개 동 816세대고 1991년에 입주했습니다. 31평 최근 거래가는 2억 8,400만원이고 최고가는 3억 2,500만원입니다. 매물은 2억 4천부터 3억 2,400까지 있습니다. 입주민 코멘트는 지인이 만덕대성에 살고 있어서 통화를 해봤습니다. 장점은 초등학교가 도보로 한 3분에서 5분 거리인 초품하고 만덕 지하철역이랑 버스 정류장이 초근방에 있다 보니 교통이 편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대심도와 만덕 3터널에 호재도 있다 보니까 주변 아파트들이랑 같이 재개발을 위해서 지금 이제 좀 힘을 쓰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 단점은 오래된 구축 아파트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 문제,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말고는 크게 뭐 사는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성을 지나서 있는 백산초등학교에서 보이는 만덕동원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앞으로 걸어와 보니 차 타고 지나다닐 때는 못 봤던 산책로가 보여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 산책로를 바로 끼고 있는 만덕동원 아파트는 1992년에 사용승이 났고 6개 동 998세대의 아파트입니다. 30평이 2억 4천에 22년 12월에 거래됐으며 최고 거래가는 2억 8,600만원이었고 매물은 호가 2억 8천, 저가 2억 3천입니다. 입주민들 이야기는 만덕 내에서는 평지라 살기는 좋다고 하고 아무래도 주차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만덕동원 바로 뒤에 위치한 만덕 그린코어 아파트입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덕동원이랑 만덕동원 맨션이랑 만덕 그린코어랑 자회사가 같은 건 아닌가? 요즘식으로는 이름이 헷갈리네? 라고 생각했는데 건설사가 일단 다 다르네요. 무튼 만덕 그린코어 이야기로 넘어와서 1468세대 16개 동으로 1991년에 입주를 시작한 만덕 그린코어는 국평 최근 거래된 금액은 23년 3월에 2억 1250만원에 거래가 됐고 실거래 최고 금액은 2억 8600만원이었고 현재 부동산 매물은 2억 3천부터 2억 8천입니다. 입주민들 댓글은 자체 버스와 마을버스가 꾸준히 배차되고 있어서 교통은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늦은 시간에 주차자리 부족이 조금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동원이랑 그린코어 옆으로 만덕 럭키 2차가 있습니다. 인프라나 주변 상권 초등학교까지 동원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덕 럭키 2차는 7개 동 714세대로 1992년도에 입주했습니다. 31평이 23년 3월에 2억 2천에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2억 8천, 매물은 2억 3천부터 2억 7천입니다. 입주민 코멘트는 90년대 초 아파트 치고 주차가 편하고 조용하고 살기는 괜찮다고 합니다.
만덕너키 2차 옆으로 맥색관 아파트가 등장을 합니다. 벽산 라인타운 2차입니다. 언덕이 조금 있지만 분명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벽산 라인타운 2차는 1998년에 입주를 했고 10개 동 1166세대가 거주 중입니다. 23년 2월에 32평이 2억 2,800만원에 거래가 됐고 실거래 최고가는 2억 9,700만원이었으며 현재 매물은 2억 6천부터 3억 천까지 있습니다. 입주민 코멘트는 이래저래 관리 잘 된 내용부터 잘 적어놓은 분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일시정지 눌러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덕 상록 한진 휴플러스에 왔습니다. 진정한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만덕 3터널이 생기면 아마도 만덕에서 초읍 방향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단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신 휴플러스는 2006년에 입주를 했고 11개 동 882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33평 최근 실거래 금액이 2억 5천이었고 33평 실거래 재고 금액은 3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매물은 호가는 3억 2천, 저가는 2억 7천입니다. 입주민들 의견은 초중고가 바로 연접해 있어서 좋고 백양산 등산하기 좋다고 합니다. 만덕 3터널 진입도로 공사 중인 곳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덕천 롯데 아파트가 있습니다. 뷰도 좋고 마찬가지로 만덕 3터널이 생기면 초읍으로 가기 좋고 초품화 아파트인 덕천 롯데는 7개 동 705세대 2004년도에 입주했습니다. 32평 최근 실거래가는 23년 2월에 2억 1,500만원에 거래됐고 최고가는 3억 2천, 고가는 3억 2천, 저가는 2억 5천입니다. 입주민 댓글을 보니 주차 문제와 지하철역까지 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로 오는 곳이 거의 절벽 수준이라는 댓글이 눈에 들어왔고 뷰는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가성비 있게 1군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것도 참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함영동으로 왔습니다. 함영동에서 매머드급 단지 중에 하나인 함영대림타운입니다. 함영대림타운은 역세권이며 딱 함영역 하면 생각나는 그 위치에 있는 아파트고 함영동의 상권이며 학원과 이용하기에는 딱 좋은 곳입니다. 함영대림타운은 1998년 입주를 시작했고 35개 동 3,382세대로 매머드급 아파트입니다. 32평이 23년 3월에 2억 9,600만원에 거래가 있었고 실거래 최고가는 3억 8천이고 현재 매물로는 2억 8천부터 4억까지입니다. 입주민들 이야기는 위치적으로 아주 좋은 건 인정, 단점으로는 고바위가 치명적, 하지만 연식에 비해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각종 인프라가 너무 좋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온 곳은 산성터널 화명출구 방면 초입에 위치한 곳입니다. 바로 사만힐파크입니다. 참 숲세권인 건 쌉인정입니다. 다만 송전탑이 좀... 한전지원금 나올 테니 가성비적으로 다가가면 장점입니다. 2003년에 입주를 한 사만힐파크는 8개 동 807세대입니다. 23년 3월 32평이 2억 8천에 거래됐고 실거래 재고가는 3억 3천이었으며 부동산 매물은 2억 5천 3백부터 3억 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입주민들 이야기를 살펴보면 장전역까지는 버스로 5분, 함영 지하철역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며 생각보다 교통 편리하고 등산로가 잘 되어 있어서 살기 좋다고 합니다. 금곡동으로 왔습니다. 금곡동 벽산 3엽 한솔 아파트입니다. 저는 금곡동에 대해 특별히 아는 것이 없습니다만 대로에 한 블록 위로 올라와서 갑자기 한적해진다는 느낌을 받는 동네예요. 무튼 벽산 3엽 한솔은 지하철역이랑도 가까이 있어서 외곽이긴 해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95년도에 상행승이 났고 6개 동 532세대가 거주 중이며 23년 3월에 32평이 2억 4천에 거래가 있었고 실거래 최고가는 3억 700만원이었으며 매물의 호가는 3억 4천, 저가는 2억 5천 8백입니다. 입주민 이야기는 주변 상가 메리트는 없어도 교통권이 정말 최고라고 하며 초등학교, 중학교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낙동강이 시원하게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로 왔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랑 연접해 있는 구포 유림 노르웨이 숲 1차입니다. 구포 유림 노르웨이 숲 1차는 13개 동 1176세대로 2005년에 입주했습니다. 23년 2월에 34평이 2억 4,800만원의 거래가 있었고 실거래 최고가는 2억 8,800만원, 매물은 호가는 2억 9천, 저가는 2억 8천입니다. 입주민 코멘트는 아주 길게 적어놓으신 분의 글이 눈에 띄는데 내용이 기니까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하셔서 봐주시면 됩니다. 나가시면 안 돼요. 일시정지입니다. 다음은 2호선 군함역 세권인 구포현대아파트에 왔습니다. 일단 구포현대아파트에 와서 놀랬던 게 94년생인데 무려 수영장이 있습니다. 너무 대박인 것 같더라고요. 저만 그래 느꼈나? 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구포현대는 16개 동 1741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23년 3월에 30평이 2억 8,500만원에 거래됐고 최고가는 3억 6,800, 매물 호가는 3억 4천, 매물 저가는 2억 5,800. 입주민들은 무엇보다 지하철이 가까운 게 좋고 노후화가 됐지만 마트, 세탁소, 어린이집, 식당, 도서관, 학교 등 없는 게 없어서 크게 불편한 거 없지만 주차 공간이 정말 협소해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사당구 벽산아파트로 왔습니다. 모라 벽산아파트를 보려고 왔어요. 가까이 가지는 않았고 이 대로변에서 충분히 잘 보이더라고요. 모라 벽산아파트는 8개 동 780세대로 2001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2023년 3월에 국평이 2억 3,500만원에 거래됐고 국평 실거래 재고 금액은 2억 6,200만원이었으며 매물은 2억 900만원부터 2억 6천까지 있습니다. 입주민들 이야기를 찾아보니 여름에 바람이 잘 불고 에어컨이 잘 안 틀 정도로 시원하다고 하네요. 고바인 것만 빼고는 가격 대비 괜찮은 아파트라고 합니다.
모라벽산 바로 옆에 있는 모라중학교, 그 바로 옆에 있는 모라우성아파트에 왔습니다. 백양대로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 번씩은 봤던 모라동의 토주대감 아파트를 맡고 있는 우성모라아파트는 8개동 796세대에 1989년에 입주를 한 아파트입니다. 31평이 22년 12월에 2억 3천에 거래됐고 실거래 최고 금액은 2억 9,900만원이었으며 현재 매물은 2억 7천부터 3억 2천까지 있습니다. 입주 및 코멘트는 모라에서 큰 단지며 연식에 비해 튼튼하고 구축이라서 따라오는 문제점인 주차장 등등등이 아쉽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라대 인근에 있는 덕포 경동 메르빌입니다. 와, 여기가 올라가는 걸로는 찐인 듯 싶습니다. 근데 그만큼 한적한 느낌, 피톤치즈 샤워는 싹 가능합니다. 2013년도에 입주를 한 덕포 경동 메르빌은 4개동 517세대입니다. 32평이 22년 11월에 3억 2,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실거래 최고가는 3억 2,500만원이고 매물은 2억 9,500부터 3억 2천까지 있습니다. 입주민 이야기를 보니 조용하고 대지가 높아서 삼락공원 전체가 다 보여서 좋다고 하고 대신 차가 없으면 불편하다고 합니다. 백양대로 타고 주례로 왔습니다. 바로 주례 청구아파트 보기 위해서 왔어요. 딱히 잘 모르는 아파트지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잠시 만났던 참 이쁜 누나가 살던 곳입니다.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돌아와서 주례 청구아파트는 12개동 831세대로 2002년에 입주했습니다. 32평이 22년 11월에 2억 3천만원에 거래됐고 최고가는 2억 8천만원, 매물은 2억 4천부터 3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입주민 의견들을 보니 주차 빼면 실거주 면에서는 좋다고 합니다. 청구아파트에서 보험병원 넘어오니 주례 한일 UNI가 나옵니다. 아파트 1분 거리에 주양초등학교가 있어서 아이 키우기가 좋을 것 같아요. 주례 한일 UNI는 12개동 988세대로 2005년에 입주했습니다. 23년 1월에 2억 9천만원으로 32평이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3억 6,800만원이었으며 매물은 2억 8천부터 4억 2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입주민분께서 장단점을 요약해놓은 게 있으니까 일시정지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일 UNI랑 원형교차를 같이 쓰고 있는 주례 반도보라 메머드타운입니다. 원형교차를 같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주변 인프라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듯합니다. 반도보라 메머드타운은 1996년에 사용승이 났고 12개동 1206세대 아파트입니다. 최근 거래가는 23년 3월에 2억 1,700만원에 31평이 거래됐고 국평 최고가는 2억 9,100만원이었고 현재 매물은 2억 1,000부터 3억까지입니다. 입주민 의견은 장점, 조용함, 교통 나름 괜찮음, 집값 쌈, 단점, 경사, 집값이 쌈, 고인물이 많음, 이렇게 요약을 해놓으셨네요. UNI와 반도보라랑 같은 라인에 있는 신주례 2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고백을 하자면 저는 신주례 LG 1차 2차, 신계금 LG 1차 2차 그냥 같은 단지라고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분 다 합니다. 신주례 LG 2차는 1996년에 입주를 했고 7개동 874세대가 거주하고 있어요. 32평이 23년 2월에 2억 5,500만원에 거래를 했으며 실거래 최고가는 3억 6,800만원이며 현재 매물은 고가는 3억 5,500, 저가는 2억 7천입니다. 입주민 코멘트를 보면 정리해 놓으신 분이 있는데 사담이 많이 장점으로 추가되어 있어요. 무튼 장점은 학습 역세권의 저렴한 가격, 남양이랑 난방비 절약, 단점으로는 대형마트는 차로 가야 됨, 구축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나 이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가 맥도날드, 파리바게트, 엔젤리너스 커피를 한 건물에 다 쓰는 아파트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와우.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종합병원과 초등학교는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아파트, 계금 아이파크입니다. 초등학교 병원은 예상을 하고 왔는데 상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튼 계금 아이파크는 2002년도에 18개동 1424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31평이 2억 9,350만원에 거래가 됐고 최고 거래가는 3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매물은 2억 7천부터 3억 6천까지입니다. 입주민들은 단지 내 어린이집에 초등학교 있고 백병원도 가깝고 주차는 여유감이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단점은 사이렌 소리에 깰 때와 고바위가 단점이라고 합니다. 백양터널 쪽으로 왔습니다. 이번 보실 곳은 백양뜰란치 아파트입니다. 백양터널 탈 때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눈에 한 번은 스쳐갔을 아파트가 백양뜰란치일 겁니다. 백양뜰란치는 13개동 851세대로 99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국평 최근 거래 금액이 30평이 22년 11월에 2억 7,800만원으로 거래됐으며 이 금액이 국평 최고가입니다. 현재 매물은 2억 7,500입니다. 입주인 이야기는 이게 딱 제일 정확하게 적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좋은 점 7가지, 나쁜 점 4가지를 적어놓으셨는데 일시정지해서 봐주세요. 백양뜰란치와 바로 연접해 있는 백양푸른치 아파트입니다. 백양푸른치를 가까이에서 처음 본 느낌은 뭐라고 해야 되지? 백양산을 지키고 있는 성벽 같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무튼 모든 게 거의 먼저 보신 뜰란치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양푸른치는 13개동 1116세대가 1999년도에 입주했습니다. 30평 최근 거래가가 22년 8월에 2억 8천에 거래되었고 이 금액이 실거래 최고가입니다. 매물은 2억 7,500에 나와 있습니다. 입주민 이야기를 보면 장점은 버스가 잘 되어 있고 숲세권에 자차교통을 꼽았고 단점으로는 구축이 피할 수 없는 단점인 주차 공간으로 꼽았네요. 다음은 살기 좋은 3터라고 적혀있는 협성 피닉스타운으로 왔습니다. 연말에 입주를 하는 백양산 롯데캐슬 골드 센트럴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사실 처음 왔는데 백양산 등산로가 단지를 가로질러 가고 있어서 숲세권이라기보다는 그냥 숲 자체일 것 같은 아파트라 느꼈습니다. 협성 퀸스타운은 7개동 774세대가 1993년에 입주했습니다. 최근 실거래 금액은 30평이 22년 10월에 2억 1,800만원에 거래됐고 실거래 재고가는 2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매물은 2억 2천부터 2억 6천까지 있습니다. 입주민 의견 중에서 장점은 공기가 좋다는 부분과 가격이 싸게 인테리어하기 좋다는 점이라고 하고, 단점은 고바이랑 나이대 있으신 주민들이 많다 보니 대부분 조용한 편이라고 합니다. 부암동 롯데마트 맞은편에 위치한 타워 베르빌에 왔습니다. 갠실에 이 동네만 오면 뷔페 가야 될 것 같고 축의금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열심히 아파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의 동향으로 조망이 싹 가능한 타워 베르빌은 한 개동 566세대로 2005년에 입주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23년 3월에 2억 9천에 거래되었고 실거래 재고가는 3억 8천입니다. 매물은 2억 8,500만원부터 3억 8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입주민 코멘트를 살펴보니까 장점은 공원과 대형마트가 인근에 있다는 점과 층간소음, 주차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단점은 비브랜드라서 집값 상승이 없다는 점과 단지 내 생활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롯데마트 사이에 완벽하게 끼어있는 W 스퀘어 웨딩홀, 아니 일성인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타워 베르빌이랑 거의 같은 인프라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일성인포 아파트는 4개동 546세대로 1997년에 입주했습니다. 30평이 2억 1천으로 23년 1월에 거래가 있었으며 실거래 재고가는 2억 6천이었습니다. 현재 매물은 2억 2천부터 2억 6천입니다. 입주민 이야기는 자차 이용 완전 편하고 평지에 대형마트 2개, 시민공원 초등학교 중학교 가까운 게 장점이고, 단점은 복도식이고 구축이라 구조가 좀 아쉽다고 합니다. 연지동으로 왔습니다. 연지 청구 2차 아파트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바뀌었죠. 제가 촬영을 4일 동안 나갔습니다. 다른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이 타이밍에 구독과 응원의 댓글 살포시 부탁드려봅니다. 연지 청구 2차는 세계동 554세대로 2002년에 입주했습니다. 최근 거래가는 23년 3월에 32평이 2억 9천에 거래됐습니다. 실거래 재고가는 3억 3,800만원이었고 매물은 2억 5천부터 3억 5천입니다. 입주민 코멘트를 보면 시민공원 가깝고 바로 뒤에 산이라 산책하기 좋다, 주차장이 널널하다라고 하며, 단점은 아파트 지대가 높다고 합니다. 청구 2차 101동을 통해 정문 쪽으로 가다 보면 바로 앞에 새로 도색해놓은 연지 화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단지 내 마을버스 열차지가 있는 게 특이했습니다. 일부 세대는 남향으로 시민공원 조망이 가능해 보이더라고요. 그 세대는 한번 구경 가고 싶네요. 연지 화인은 4개동 654세대로 1996년에 거주를 시작했고 23년 3월에 31평이 2억 7천에 거래됐으며 최고가는 3억 6,500이었고 매물은 호가는 3억 6천, 저가는 2억 9천입니다. 입주민 이야기는 경사가 있어서 짐이나 유모차 끄기는 힘들지만 건강에는 좋을 듯 싶고 주차는 협소하며 시민공원 쪽 뷰 말고는 조금 아쉽지만 타 아파트에 비해 트임편, 시민공원 도보 이용 싹 가능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갈라지고 있어서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고 더빙하겠습니다. 70개 단지 중에 이번 편에는 40개 단지만 올려드렸고 다음 편은 동구, 남구, 영도구, 서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가 나올 예정이고 합본으로 뒤로 이어서 만들든지 아니면 따로 만들든지 할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끝!